이번 시간에는 건강증진학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학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기초를 살펴보고, 통틀어서 건강증진학의 학문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이 들어서 오래 살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고령 노인이 8.9%, 그리고 2030년도에는 29.9%, 그리고 2050년에는 37.3%로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115년, 그리고 한국이 고령에서 초고령화로 넘어가는데 8년, 그리고 프랑스는 39년이 걸렸고, 한국은 토탈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데 26년이 걸렸을 반면에 프랑스는 15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그리고 프랑스는 2018년도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평균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를 의미하고,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평균 기대수명이 79.9세, 여자는 84.6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7세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또 건강수명은 남자는 65.2세, 여자는 66.7세,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1.5세 더 건강하게 살기는 하지만, 이것을 평균 기대수명하고 비교해 볼 때 남자는 12.7세, 여자는 17.9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병들어서 오래 사는 기간이 17.9세로 약 5.2세 정도, 5.2년 정도 더 병들어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 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건강수명과 남성의 기대수명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5.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011년도 노인 1054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매우 만족은 3%, 그리고 만족하지 않음이 36.1%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그저 그렇다와 합치게 되면 57%가 넘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만성질환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한 명이 평균 2.4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개 이상 질환이 44%면 거의 2명 중에 1명이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이 없이 지내시는 분은 1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명 중 1명이 3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고,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이 있다든가, 또는 관절염이 있고, 요통이 있고, 또는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3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44%에 해당이 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15개 정도가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이 일어나는 그 행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기에는 스트레스나 음주, 비만, 흡연율 등이 건강 행태를 악화하고, 이것이 청장년기 19세에서 64세 정도에 들어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발전이 돼서 65세 이상 노인이 되기 전 선행질환이 증가가 되어서,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망에 도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래 살지만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위험부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즉 병들어 오래 살고 돈이 없으면 오래 살고 일이 없으면 오래 사는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무병장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70세 어르신의 건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71회를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일 빼고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 일이고, 매일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으로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을 잡수기 어려운 형편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때 들어간 병원비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비용으로만 657만원이, 즉 약 50만원 이상이 그 외래 비용으로 이렇게 진료비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께서는 이제 건강증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서서히 줄이고, 나중에는 불면증 약을 끝으로 모든 투약을 중단하고, 그리고 현재는 건강한 생활, 이것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웰니스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웰니스 패러다임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송혜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분이 되시겠죠. 90세에 해당하시는 이러한 송혜 선생님께서는 병이 없으니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을 아주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있죠. 그래서 병이 없으면 오래 살고, 돈 있으면 오래 살고, 일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바로 웰니스의 대표적인 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곧 성공적인 고령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고령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행복감이 들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영성이 있어서 삶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와 일거리가 있고 창조적 활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건강증진 그리고 웰니스 패러다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자, 엄브란스, 항상성이 균형을 이루면 질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목표를 수립해서 밸런스, 자, 균형을 이루면, 항상성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해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프로세스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굳셀건 편안할 강입니다.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로 살펴볼 것 같으면,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